안녕하십니까. 기능결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께 비타민C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6년, 7년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타민이 나오고 들어가고 계속해서 리뉴얼 되면서 좋은 비타민C가 계속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께도 좀 더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비타민C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예전에는 없던 지용성 비타민C도 세팅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어떤 비타민C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선택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비타민C를 선정하면 좋을지를 정리하는 최종본을 좀 만들까 합니다. 일단 크게 나누면은,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수용성 비타민C 또는 리포점 형태의 비타민C 또는 지용성 비타민C 이렇게 얘기하면은 마치 이게 다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요. 비타민C는 말 그대로 수용성 비타민C가 기본입니다. 다 똑같아요. 수용성인데 문제는 하나는 그냥 그 자체로 있는 거고요. 리포점 형태의 비타민C라는 개념은 그 수용성 비타민C에다가 리포점 형태를 감싼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형태냐? 세포 벽의 인지질 형태하고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비타민C를 먹게 되면은 얘가 장을 통해서 들어가는 과정에서 장벽에 붙잖아요. 그러면 그 장벽에 있는 세포 레벨을 얘가 열어서 그 벽을 뚫고서 비타민C를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어디든지 달라붙게 되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위장부터 시작해서 대장을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쉽게 흡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흡수율도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는 통로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통로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사람한테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해보면은 수용성 비타민C는 먹었을 때 얘가 흡수가 돼서 올라갔다 떨어지는 것들을 보면은 빨리 올라가기도 하지만 빨리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혈중 레벨이 사라져 버리는데, 그에 반해서 지용성 비타민C는 천천히 올라가고 오랫동안 유지가 되다가 떨어집니다. 연구를 해보면은 서너 시간 이상 유지가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오전, 오후 이렇게 몇 차례 나눠서 먹게 되면 꾸준하게 혈중 레벨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이라면은, 유일하게 있다면은 그거는 이제 비싸다는 거죠. 저희 원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지용성 비타민C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는 캡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박스가 없어서 이것만 보여드릴 건데, 보시면은 분홍색, 빨간색으로 된 게 액상 형태의 비타민 리포점이고요. 요거는 캡슐 형태의 비타민C입니다. 그래서 요게 가격이 지금 88,000원에 팔고 있고요. 요거는 66,000원에 팔아요. 근데 이게 저렴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게, 이 액상 형태는 한 박스에 들어있는 양이 30개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1g이 30개 들어있으니까 30g에 66,000원이 되는 거죠. 근데 비해서 얘는 캡슐이 180 캡슐이 들어있습니다. 요건 캡슐 하나당 500mg이 들어있어서 두 캡슐 먹으려면은 리포점 형태의 비타민C를 1g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한다면은 90g 정도가 들어있는 거죠, 이 안에. 근데 얘는 1g짜리가 30포 들어있으니까 30g이잖아요. 그러니까 3배 차이가 나죠. 그럼 얘를 3분의 1로 나눠주면은 대충 가격 비교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리포점 형태의 비타민C가 비싼데, 근데도 얘를 먹는 경우라면은 일단은 액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캡슐을 잘 먹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액상을 갖다가 어떤 음료나 다른 데 섞어서 먹기가 되게 편하고요. 이 맛도 나쁘지 않아서 다른 거랑 믹싱을 했을 때 그렇게 못 먹을 정도로 시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쓸 때는 좋겠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캡슐로 된 걸 먹기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이게 좀 안 맞지만, 가격 대비로 본다면 얘가 훨씬 더 저렴한 겁니다. 실제로 비싸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간에, 제가 보통 권하는 경우는 위장 질환이 좀 있거나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수용성이 좀 더 많이 쉬고 위산 자극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지용성 비타민C를 저는 권하는 편입니다. 그럼 그 정도로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수용성 비타민C를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이게 지금 저희 원내에서 팔고 있는 수용성 비타민C, 그동안에 팔고 있었던 거죠. 네, 요거는 판매가가 6만원입니다. 6만원인데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3g짜리 120포가 들어있어요. 총 360g이 들어있는 거죠, 이 안에 비타민C가. 그리고 새로 나온 비타민C가 있는데 그건 제가 안 갖고 와서 제가 여기 이제 화면으로 좀 띄워 볼게요. 그게 지금 판매하고 있는 금액이 90포에 32,000원에 팔고 있어요.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이시죠?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쉽게 설명해서 이렇게 파우더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이제 비타민C가 가루가 들어있어요. 요게 3g 기준으로 했을 때 요거는 한 포에 500원입니다. 근데 새로 들어온 제가 올려드릴 요 비타민C 파우더 3g짜리는 대충 계산해 보니까 355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500원, 하나는 350원, 한 포에 한 150원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금액 차이가 왜 나는지 궁금해지시죠? 그러면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여기 메가 비타민C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파인 비타민C예요. 말 그대로 되게 미세한 분말로 돼 있어요. 그것은 좀 더 설명드리고, 미세한 분말, 그 다음에 지금 저렴하게 나온 32,000원짜리 한 포에 355원 하는 비타민C는 크리스탈 비타민C예요. 그러면 차이가 뭐냐? 크리스탈이라는 거는 비타민C
미장지가 정제돼서 나온 그 알이 되게 굵어요. 그래서 얘가 물에 녹으면은 어차피 녹는데 시간은 차이가 납니다. 뭐 빨리 녹느냐 좀 천천히 녹느냐 차이가 있지만 어차피 얘를 충분하게 녹여서 먹을 거라고 한다면은 차이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 기준으로 보통 환자들한테 설명하는데, 저는 비타민C를 내 몸에 넣어주기 위해서는 저용량을 쪼개서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제가 예전에 올렸죠. 그렇기 때문에 물에다가 얘를 태워서 먹는 걸 보통은 선호하고 권합니다. 근데 이게 힘드신 분이 있죠. 첫 번째, 이렇게 먹게 되면 공복에도 비타민C를 먹어야 되는데 위장 질환이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먹으면 속이 쓰려서 못 먹어요. 그럼 어차피 이렇게 못 먹기 때문에 식사 후에 털어 넣든지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 파인 비타민C가 훨씬 더 낫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위장이 건강하신 분들이 나는 쪼개 먹는 게 가능하다 이럴 때는 어차피 물에 녹여서 먹을 거면은 파인 비타민C나 크리스탈 비타민C나 차이가 없는 게 물에 녹으면 다 똑같아요. 비타민C는. 그리고 퀄리티가 똑같은 좋은 회사에서 만든 제품의 원료를 갖고서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는 저렴한 거 쓰셔도 상관이 없죠. 저처럼 녹여서 먹는 거라면은 크리스탈 비타민C를 먹어도 상관이 없다. 근데 위장 질환이 있거나 또는 속이 쓰려서 공복에 먹기가 힘드신 분들한테는 한 번에 털어 넣어야 될 때는 그때는 크리스탈을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크리스탈도 굵기 때문에 녹는데 시간이 걸려서 얘를 그냥 먹게 되면 얘가 위장벽에 붙기 때문에 훨씬 더 위장 장애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파인 비타민C를 넘어가는 게 맞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녹여서 먹을 때는 크리스탈 비타민C를 먹어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비타민C를 먹고 싶은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한다 이럴 때는 자기 몸 상태에 맞춰서 그 비타민C를 먹는 게 맞겠고요. 그냥 한꺼번에 알약을 먹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알약을 삼켰을 때의 그 문제가 뭐 특별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걸 1g을 먹었을 때 여러분이 장에서 흡수되는 거는 거의 뭐 200mg, 300mg 될까 말까 정도밖에 흡수가 안 되고요. 나머지 700에서 800mg은 그냥 대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너무 아깝다 보니까 저는 이제 얘를 쪼개서 천천히 나눠 먹었을 때는 흡수율이 거의 8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몸을 위해서 천천히 쪼개 먹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그게 위장장애 때문에 못하는 분들한테서는 다른 차선책을 쓴다는 얘기가 정답인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모든 정도가 뭐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 몸에 맞춰서 그렇게 관리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위장도 건강해지고 좋아지시면은 그때 가서는 내가 공복에 비타민C 물을 마시더라도 건강한 몸이 된다면은 너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은 이런 가루 형태 크리스탈이든지 파인이든지 상관없이 얘를 갖다가 보통 물에다가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지용성 비타민C도 하나 넣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얘를 믹싱해서 그 물을 하루 종일 진료하는 동안에 나눠 먹어요. 그렇게 해서 기본을 하루에 한 7g을 채우죠. 이게 충분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먹어왔기 때문에 그 정도면 먹어서 관리하는 걸로 저는 지금 현재는 몸에 세팅이 된 거고요. 처음 먹는 분들은 여기서 만약에 10g, 15g, 20g을 높여서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람도 가끔 있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이 몸 상태에서 바로 털어서 6g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15g에서 18g까지 올려서 먹는다 이렇게 되면 바로 저는 화장실 가서 설사를 해야 돼요. 그 정도로 내 몸이 얼마만큼 부족하냐에 따라서 흡수율도 좀 차이가 생깁니다. 저처럼 오랫동안 비타민을 먹어왔던 분들은 몸에 충분한 양의 이제 비타민C가 있다 보니까 흡수율 자체도 그렇게까지 막 쫙쫙 빨아당기듯이 가져가지 않아서 기본만 먹어도 되고요. 근데 먹지 않았던 분은 온 세포가 다 지금 비타민C 결핍에 지금 빠져 있다 보니까 들어가면 쫙쫙 잡아당기겠죠. 그러니까 깜짝 놀랐는데 어떤 분들은 10포면 30g이 넘잖아요. 하루에 10포 이상을 먹어도 설사 안 한대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잘했다고 얘기하고, 일단은 꾸준히 그렇게 먹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먹어보시고 나중에 얘가 충분히 차해지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설사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좀씩 줄여도 되겠죠. 그렇게 관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지용성 비타민C와 수용성 비타민C에 대한 개념, 그리고 얘가 갖고 있는 장단점, 그리고 수용성 비타민C 안에서도 요즘에 시장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판매하는 금액대도 되게 다양하고요. 근데 아셔야 될 거는 싼 게 비지떡이다, 또 싸고 좋은 건 없다. 이거는 명제 같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구하는 비타민C가 실제 영국에서 제대로 된 원료를 수입해서 만든다면은 그 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의심해 보셔야 돼요. 불가능하거든요. 들어오는 가격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가급적이면은 퀄리티 있고 좋은 것들 드시고 자기 몸 상태에 맞춰서 잘 관리하듯이 먹되 어떤 목표를 갖고 먹어야죠. 지금 현재 내 상태가 이러니까 이렇게만 갖고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먹으면서도 내가 어떻게 관리를 잘해서 이 상태에서도 내가 저렇게 먹을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지 하면서 열심히 관리하시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